캐나다 코리안 뉴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소매 약국 체인인 샤퍼스 드러그마트가 전자제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약국 체인으로서의 핵심 비즈니스인 헬스케어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됩니다. 샤퍼스는 한때 다양한 소형 가전제품과 전자기기를 판매하여 고객층을 확대했으나 전자제품 시장의 경쟁 심화와 매출 기여도가 낮아지자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전자제품은 빠르게 변화하고 변동성이 커서 매장 운영의 본질과는 맞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샤퍼스는 이제 약국, 건강관리 서비스, 미용, 웰니스 제품 등의 핵심 분야에 집중하면서 소비자에게 더욱 개인화된 헬스케어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자제품 판매 중단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욱 확장된 헬스케어 제품과 다양한 고급 미용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맞춤형 약국 서비스와 상담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높일 방침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이 샤퍼스 드러그마트의 장기적인 성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소매 시장에서 약국과 헬스케어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이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23개 공립대학 중 절반은 올해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난의 주된 원인은 2019년부터 시행된 국내 학생 등록금 10% 인하와 등록금 동결 정책입니다. 그로 인해 지난 5년간 등록금 수입의 실질 가치는 25% 감소했습니다. 또한 학생 1인당 지원금은 캐나다 평균의 약 57%에 그쳐 재정적 어려움은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캐나다 연방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수 제한 가능성으로 대학들은 학생 서비스와 학과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정신건강지원과 등 주요 학과를 축소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온타리오 대학들이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할 경우 온타리오주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대학협의회와 온타리오 학부학생연합은 정부의 추가 예산 투자를 촉구하며 2024년 예산안에 운영보조금 10% 증액과 등록금 동결 해제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미래는 물론 지역 경제와 글로벌 대학 경쟁력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는 11월 18일부터 윌슨역 공영주차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토론토시의 하우징 나우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존 주차장을 대규모 주거단지와 지역사회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윌슨역 부지는 약 8에이커 규모로 이곳에는 약 1,484세대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중 약 1,040대는 일반 및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되며 나머지 444세대는 분양형 콘도미니엄으로 건설됩니다. 또한 주택 외에도 공원, 보육시설, 커뮤니티 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되어 지역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기존 통근자들은 인근 파이오니어 빌리지, 셰퍼드 웨스트, 6대 인력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우려하고 있어 TTC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은 토론토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도시 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윌슨역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주거 안정화와 함께 지역 경제와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론토시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2곳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임대 건물은 영앤 에글린턴에 위치한 레드패스와 리젠트 파크에 있으며
레드패스 임대주택은 지난 17일에 수만 명의 지원자 속에 접수가 마감되었고 20일 공개 추첨을 통해 90가구의 임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스튜디오부터 3베드룸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제공하며 임대료는 $1,366에서 $2,241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신청 대상은 연소득 $65,668 미만이며 3베드룸은 연소득 $102,624 미만 가구입니다. 리젠트파크의 임대주택은 12월 13일 금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신청을 받으며 24가구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소득 $100,000 이상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주택난이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주택난 상황에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일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몬트리올에서는 국제학생들이 퀘벡 정부의 영주권 프로그램 종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퀘벡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퀘벡 경험 프로그램 접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동결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영주권 취득 경로가 차단된 유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퀘벡 내 영주권 신청 건수를 줄이고 이민자 수를 조절하기 위한 임시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이민 계획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동안 퀘벡 정부는 정규 기술 이민 프로그램과 퀘벡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도왔지만 허위 경력과 위조된 자격 증명 제출, 취업 없이 영주권만 취득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퀘벡 정부는 두 프로그램에 대한 임시 중단을 발표했으며 일부 유학생은 영주권 신청 자격을 잃거나 처음부터 새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퀘벡 정부는 유학생과 임시 거주자들로 인한 주택 부족, 공공서비스의 압박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정착 의사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위 참여자들은 정부의 결정이 유학생들의 노력과 희생을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퀘벡 내 한인 유학생들 역시 이번 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캐나다 내 한인 사회는 이민자 수 감소로 인한 내적 네트워크 축소와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CKN 캐나다 코리안 뉴스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